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경매물건 검색하시다 보면요. 유찰이 여러 번 된 물건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유찰된 반값까지 내려간 경매물건 과연 해도 될까요?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일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은요, 처음에 법원에서 감정된 가격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일부 지역들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감정 가격하고 시세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감정 가격보다 시세가 더 높은 경우는 1차 때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시세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거나 또는 이제 부동산으로서 담보 가치가 좀 좋지 않을 때 또 유찰이 1회 또는 2회 이렇게 되기도 하죠. 또 이제 그런 이유 외에도요. 권리관계상 문제가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유찰이 되는 물건들이 있어서 우리가 유찰이 많이 된 물건들, 특히 이렇게 반값 이하로 내려온 물건들은 입찰할 때 각별히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돈 벌 수 있는 반값 경매 물건과 또 해서는 안 되는 또는 주의해야 되는 반값 경매 물건을 각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권리관계에 대한 그 내용은요, 제가 기본적인 이제 서류 검토만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또 제가 확인되지 않은 서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찰하실 때는 반드시 법원에서 공시되는 서류들과 또 여러분들이 부동산 권리 분석에 필요한 서류들 꼭 보고 입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에 관련된 내용만으로 참고해서 입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반값 경매 첫 번째입니다. 고양 2019 타경 4317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두산 이브더 제니스 49평형 전용 면적 121제곱미터. 여기 이제 층수는 중층입니다. 20층 이상 22층입니다. 지금 이 물건은요, 감정가격 8억 4천에서 2회 유찰이 돼서요, 4억 1160만원까지 유찰이 된 물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촬영일 기준에 조금 날짜가 촉박합니다. 4월 29일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 물건은요, 지난 2019년 12월 4일 날 이제 낙찰이 됐는데, 그 당시 때 이제 16명이 경합해서 6억 3,500에 낙찰을 받으셨던 분이 잔금 납부를 못해서 다시 나온 재매각 물건입니다. 재매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입찰 보증금을 최저 가격의 20%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4억 1,160만원 최저가 20%인 8,232만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제 이렇게 잔금을 사실은 전에 4,100만원에 달한 입찰 보증금을 날리면서까지 잔금을 못 낸 사유에 대해서 이제 서류상으로는 검토를 해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018년 3월 29일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넣기가 되고요.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임차인인데 전입 날짜가 말소 기준넣기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에요. 보증금은 4억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뭐 인수하는 보증금도 없는데 왜 장을 못 냈는지 이거는 현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 부동산 기준한 시세는 한 7억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산 이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는 이 층별 매매가 차이가 좀 폭이 크거든요. 여기 이제 22층이기 때문에 한 중층 이상으로 나온 매물 가격들 보면은 한 7억대 매물이 나와 있는 점으로 보면 지금 최저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물건인데, 아마 경쟁률 다수 예상이 될 거로 봅니다. 여기 이제 일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최근에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대출 LTV 무주택자 70%, 주택 보유자분에 대해서는 LTV 60%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값 경매 두 번째죠. 김포 장기동 고창마을 제일풍경채. 저희도 이제 이 컨설팅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물건이에요. 34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입니다. 감정 가격 3억 1,700만원. 이것도 이제 2회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 1억 5,533만원입니다. 매각일은 5월 26일 부천지방법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층수도 괜찮아요. 11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원 조사에 의하면은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모든 권리 매각으로 말소가 되고, 또 점유관계
전입세대열람상 소유자가 전입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뭐 특별한 권리관계가 이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유찰되는지 모르는데 가끔 저도 보면은 실무상으로 이렇게 특별한 권리관계 문제가 없는데도 유찰이 2번씩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현재 매물가 한 3억대 매물이 나와 있어서 아마 5월 16일 날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물건들 권리관계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2번씩 유찰된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받으려고 너무 낮은 금액 시도하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경쟁률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잘 감안하셔서 입찰가 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되게 여러분 흥미있는 물건인데요. 반값 경매 세 번째 물건인데 이건 반값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감정가격 5억 1,300인데 이게 1회, 1, 2, 3, 4회 유찰돼가지고 현재 최저가 1억 8,457만 5천 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33%. 이거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1, 2, 3, 4층으로 이루어졌는데 필로티예요. 그래서 1층에는 원룸 하나고 2, 3, 4층은 원룸 3개씩 총 원룸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70평이고요. 건물은 약 한 130평 정도. 지어진 지는 2011년도. 거의 신축급에 속하는 거죠. 방이 10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한 임차인도 있고, 배당 요구 안 한 임차인들도 있는데, 대부분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 보증금 일부 받아가거나 못 받아가거나.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약 10명에 달하기 때문에 명도는 다소 좀 난이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530만원, 또는 3,500만원 전세, 보증금 5천에 월세 15만원, 뭐, 보증금 9,500만원. 이런 식으로 방 하나당 전월세가 혼합이 돼 있어서, 월세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아니, 그러면, 20만원씩 10개만 잡아도 200인데, 최저가 1억 8,400이면, 이거, 보증금 한, 3, 4천 놓으면은, 10개면은 3, 4억 아니에요. 그러면은, 1억 8,400이면은, 무비 투자에다가 거스름돈이 생기죠. 왜냐? 여기가 경남 거제시 4등면 덕홀이라는 곳입니다. 네. 통영지원에서 입찰하는 거고요. 5월 12일입니다. 여기 위치는 통영에서 거제로 가는 거제대교 건너자마자 바닷가 앞에 있는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권리관계도 문제 없고 건물 상태도 뭐 사진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쪽 통영이나 거제 쪽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는 다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 좋다는 거는 공실이 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너무 싸게 유찰이 돼 있다는 거, 요게 좀 흥미로운 물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해드렸던 요 이제 입찰해도 될 만한, 반드시 이거 뭐 괜찮다, 문제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반값 경매 이 세 가지는요, 주의를 요하는 물건들이어서 좀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경기도 안현시 동안구 평촌동에 초원 대림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32평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데 감정가 6억 8,200인데요. 이게 여기도 4회 유찰돼 갖고 2억 2,300. 감정가 대비 33%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이 지금 시세가 7억이 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바로 임대차 문제입니다. 여기 법원 조사에 의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4억 2천에 임차하고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유찰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임대차 정보만 좀 확인이 되신다 그러면 뭐 어쨌든 대출은 안 되죠, 당연히. 임차 보증금 승계하고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중구 1단지 아시죠? 반포중구 1단지는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지났고 현재 이제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되면 다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소송 여부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받느냐, 적용받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현재, 여기 이제 전용면적 140제곱미터 물건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감정가 41억 9천이에요. 요게 2회 유찰이 돼서, 64%인 26억 8,100까지 내려온 물건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시세는 한 42억 성 정도의 매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지난 2019년 10월 16일 날 매각이 됐었어요. 최저가 33억 5억 2천일 때 4명이 경합을 해서 42억 3,200만 원에 낙찰이 됐다가 잔금 못 낸 건 아니고요.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돼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유찰이 돼갖고 현재는 26억.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됐을까? 자, 여러분. 서울은 지금 투기과열지구죠. 반포주공 일단지는 재건축이죠. 여러분 아시죠? 재건축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이 인가 이후 조합원지 승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죠. 예외사항.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것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일반 매물로 구입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도시유용 정비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37조 2항 5호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예외 조항이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나온 경매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지 승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포주공 1단지가 만약에 경매 신청 채권자가 금융기관이었다면 조합 설립 인가가 지났다 하더라도 조합원지 승계할 수 있었지만 이 해당 경매 사건은 금융기관이 신청한 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한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조합원지 승계가 안 된다는 점. 현금청산으로 가야 된다는 점. 자, 현금청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해당 반포종 일단지 동호수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을 보시면요. 29억 5,200만 원이에요. 보통 현금청산이 물론 얼마에 될지 이제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대로 42억대를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가주택이 15억 초과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대출도 전면 금지된다는 점. 요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매각허가 취소가 아니었다면 아마 전에 낙찰받았던 분 입찰보증금 3억 3천을 날릴 뻔했다는 거. 매각허가 취소가 돼서 다행히. 근데 만약에 이번에 낙찰받고 이제 만약에 낙찰받으시고 장납부 포기하시면 이거는 불허가나 매각허가 취소로 안 가고요. 이거는 입찰보증 몰수로 간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가 경매 중 세 번째. 주의해야 될 물건 세 가지. 경기도 안성시 원곡묘 외가천리에 있는 이것도 이제 다가구입니다. 다가구인데 감정가 8억 4,700이 2회 유찰돼서 4억 1,500까지 유찰돼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지어진 지 뭐 얼마 안 된 겁니다. 1년밖에 안 된 신축 다가구 건물이에요. 그래서 1, 2, 3, 4층으로 해서 6가구, 6가구, 5가구 전체 17가구로 이루어진 다가구인데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느냐? 이거는요.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매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 그러면 토지주에게 지료를 내시면 되고요. 다만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토지주로부터 건물 철거, 그죠? 그리고 또 지료 청구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겠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돼도 사실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건물만 매각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 덜컥 낙찰받으셨다가는 대출도 안 되고 토지주로부터 권리 행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반값 경매 오늘 6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싼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각별히 주의하셔서 문제가 권리관계가 특별히 문제 없어서 내가 인수하거나 이럴 권리관계도 없는데 두 번 유찰식 된 것들은 경합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가 잘 분석하셔야 되고요. 어떤 권리관계로 인해서 유찰이 많이 된 것들은 여러분 그거를 인수하고 입찰가 쓸 거로 계산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피해야 하는 이런 물건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경매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은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저희가 게시판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